한국? 지루하고 불결해. 요리를 사랑하는 캐나다 해안마을의 소녀가 했던 말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한국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이 음식에 깜짝 놀라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로 캐나다 요리대회에서 수상까지 하는데요. 재미있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자베스 목건이에요. 그리고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요리책을 더 사랑해요. 매일 학교가 끝난 후 저는 제가 사는 작은 캐나다 해안마을 근처 해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며 낡은 레시피 페이지를 넘겨봐요. 모래가 페이지 사이에 끼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15살인 저는 요리 선생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정도로 완벽한 마카롱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대에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낯선 것들, 특히 외국에 관한 것이라면 제 마음은 무거운 문처럼 꽉 닫혀버려요. 오늘도 그랬어요. 학교 게시판에서 포스터를 봤을 때요. 한국 문화교류 여행이라고 밝은 파란색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제 뱃속은 즉시 매듭처럼 꼬였어요. 한국? 그건 너무 멀어. 저는 제 친한 친구 미아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음식? 그 발효된 것들은 분명히 냄새가 끔찍할 거야. 제 목소리는 자신감 있게 들렸지만 제 말은 그저 변명이었어요. 제 마음 깊은 곳에는 거짓된 믿음으로 만들어진 못생긴 괴물이 숨어 있었어요. 한국은 위험하고 더러워.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한국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일 수도 있어요. 아마도 제 안전하고 편안한 삶과 다른 것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날 오후 요리 수업에서 카터 선생님은 제가 최근에 만든 마카롱을 맛보셨어요. 라즈베리 필링이 들어간 분홍색 껍질을 한 입 베어 물자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어요. 너는 재능이 있어. 엘리자베스 선생님이 제 어깨에 살짝 손을 얹으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음식을 통해 이야기를 들려줘. 선생님은 늘 저를 꿰뚫어 보시는 것 같은 방식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네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음식을 만날 때 그것이 너를 변화시킬 거라고 믿어. 저는 신발을 내려다보며 발끝으로 바닥을 긁었어요. 한국 음식은 구식이고 맛이 없을 거예요. 저는 고집스럽게 중얼거렸어요. 카터 선생님은 그냥 미소 지으셨어요. 마치 제가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계신 것처럼요. 그날 밤 저녁 식사 시간에 저는 한국 여행에 대해 부모님께 말씀드리면서 완두콩을 접시 주위로 밀었어요.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끔찍할 거예요. 엄마와 아빠는 식탁 건너편에서 그런 부모님만의 눈빛을 교환하셨어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종류의 눈빛이요. 아빠는 신문을 접어서 접시 옆에 놓으셨어요. 때로는 리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바로 그것들이야. 엄마는 저에게 빵 바구니를 건네시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새로운 경험들은 우리가 쌓고 있는지도 몰랐던 벽들을 무너뜨릴 수 있어. 무슨 벽이요? 저는 방어적으로 느끼며 물었어요. 저는 벽 같은 거 없어요. 두 분 다 눈썹을 치켜 올리시며 저를 바라보셨고 저는 의자에 더 깊숙이 앉았어요. 3번의 논쟁, 극적인 한숨, 그리고 한 번의 문 쾅 닫는 사건 후에 부모님은 허가서에 서명하셨어요. 저는 화나서 그것을 제 배낭에 밀어넣었어요. 이것이 제 인생에서 최악의 실수가 될 거라고 확신하면서요. 우리가 떠나는 아침 저는 토할 것 같았어요. 제 좋아하는 스웨터와 고양이 사진을 쌀 때 제 손이 떨렸어요. 만약 제가 거기서 모든 것을 싫어하면 어떡하지? 만약 음식이 저를 아프게 하면 어떡하지? 만약 제가 제 자신을 당황스럽게 하면 어떡하지?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서 회오리 바람처럼 빙빙 돌았어요. 비행기에서 저는 구름 속으로 올라갈 때 제 베개를 꼭 잡았어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지만 미아가 흥분해서 창밖을 가리킬 때 저는 지루한 척 하려고 노력했어요. 몇 시간 후 서울로 내려갈 때 반짝이는 빛들이 누군가가 어두운 벨벳 위에 수천 개의 다이아몬드를 뿌려놓은 것처럼 아래로 뻗어 있었어요. 저조차도 숨을 쉴 수 없었어요. 예쁘네. 저는 스스로에게 인정했어요. 하지만 곧바로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 화려한 빛쇼는 아마 곧 큰 실망으로 변할 거야. 비행기가 착륙할 때 저는 제 배낭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이 낯선 나라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저는 그것이 절대 저를 바꿀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엘리자베스 모건이었고 엘리자베스 모건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맙소사, 제가 얼마나 틀렸던지요. 저는 낯선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햇빛에 눈을 떴어요. 잠시 동안 제가 어디에 있는지 잊었어요. 그때 차가운 물이 튀는 것처럼 깨달았어요.
저는 서울, 한국에 있었어요. 캐나다에 있는 제 편안한 침실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곳이에요. 고문의 첫날이 시작되는군. 저는 이불을 머리 위로 끌어당기며 혼잣말했어요. 하지만 카터 선생님의 명랑한 노크 소리에 저는 침대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홍대라는 곳 근처의 전통시장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제 감각은 과부하가 걸렸어요. 그 시장은 고향의 조용한 식료품점과는 전혀 달랐어요.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손님들에게 외치는 상인들, 어디에나 걸려있는 다채로운 간판들, 그리고 냄새들. 너무나 많은 냄새들이요. 어떤 냄새는 매워서 제 눈이 따가웠어요. 다른 것들은 달콤해서 제 배가 울렸어요. 저는 재킷을 코에 뒤집어 쓰고 제 반 친구들 뒤에 서서 바닥만 쳐다봤어요. 고개를 들지 않는다면 아마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입 먹어봐요. 아주 달아요. 서툰 영어로 누군가 외쳤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눈가에 깊은 미소 주름이 있는 할머니가 보였어요. 할머니는 작은 수레 뒤에 서 계셨는데 그곳에서 지글지글 타는 철판 위에서 납작하고 둥근 팬케이크처럼 보이는 것을 뒤집고 계셨어요. 간판에는 호떡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게 뭐든 간에요. 할머니는 저에게 한 조각을 내밀었어요. 제 첫 반응은 고개를 젓는 것이었어요. 여기서는 발효 음식만 좋아하겠지. 이건 그냥 밀가루 덩어리일 거야. 저는 거절할 준비를 하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달콤한 냄새에 제 입에 침이 고였어요. 생각도 하지 않고 저는 손을 뻗어받았어요. 호떡을 한 입 베어 물자마자 따뜻한 꿀과 견과류가 제 입안을 가득 채웠어요. 바깥쪽은 바삭하고 안쪽은 부드럽고 끈적끈적했어요. 제 눈이 놀라움에 커졌어요. 이게 무슨 맛이죠? 저는 스스로를 멈출 수 없이 헉하고 말했어요. 할머니는 저에게 활짝 웃으시며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한국말로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미소는 번역이 필요 없었어요. 맛있어? 미아가 제 옆에 나타나며 물었어요. 그건. 저는 망설였어요.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쁘지 않네. 미아는 눈을 굴렸어요. 그건 네가 좋아한다는 뜻이야. 내 표정 봤어, 엘리자베스. 저는 어깨를 으쓱했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몰래 다른 조각을 집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그 달콤한 호떡의 기억이 계속 제 마음에 맴돌았어요. 작은 팬케이크 하나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제가 또 어떤 것들에 대해 틀릴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우리는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곳을 방문했어요. 저는 지루한 오래된 건물들을 기대했지만 제가 본 것은 저를 말문이 막히게 했어요. 평화로운 골목길이 우아하게 곡선으로 된 지붕을 가진 전통 가옥들 사이로 이어졌어요. 아침 햇살이 나무 건물들을 황금빛으로 빛나게 했어요. 다채로운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지나가며 마치 우리가 다른 시간대로 들어간 것처럼 모든 것이 마법 같은 느낌이었어요. 역사책 속을 걷는 것 같아 미아가 전화기로 사진을 찍으며 속삭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 자신이 동의하고 있다는 것에 놀라면서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예쁘네요. 저는 인정했어요. 점심 식사 후 우리는 김밥 만들기 수업을 위해 요리 스튜디오를 방문했어요. 김밥은 초밥 롤처럼 보였고 저는 댓글을 달지 않을 수 없었어요. 김밥? 그냥 해초에 쌓인 밥 아니에요? 싼 길거리 음식? 같은 반 친구인 사라가 저를 찡그리며 쳐다봤어요. 왜 항상 그렇게 부정적이어야 하는 거야? 그녀의 말은 마음 깊은 곳에서 그녀가 옳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따끔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로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것이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강사가 김밥 만드는 법을 시연할 때 간단해 보였어요. 김 위에 밥을 펴고 채소와 고기를 한 줄로 놓은 다음 꽉 말아요. 하지만 제가 시도했을 때 모든 것이 잘못되었어요. 밥이 어디에나 쏟아졌어요. 제 김이 중간에 찢어졌어요. 모든 채소가 한쪽 끝으로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제 비뚤어진 작품을 들고 창피함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의 김밥은 완벽해 보였고 제 것은 버스에 치인 것 같았어요. 박 셰프라는 한국인 요리사가 제 어려움을 눈치채고 다가왔어요. 저는 비판을 각오했지만 대신에 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완벽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는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했어요. 과정을 즐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의 말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고향에서는 저는 항상 완벽한 마카롱이나 완벽한 성적을 내야 했어요.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준 사람은 없었어요.
두 번째 시도에서 저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모양이 유지되는 김밥을 만들었어요. 제 친구들이 맛을 보고 맛있다 라고 외쳤을 때 저는 예상치 못했던 작은 자부심을 느꼈어요. 이게 김밥이네요? 저는 새로운 눈으로 제 창작물을 바라보며 궁금해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적었어요. 친애하는 일기야, 오늘 저는 호떡이라는 것을 먹었어요. 그리고 김밥을 만들었어요. 둘 다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제가 왜 이렇게 놀라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이곳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나 봐요. 엘리자베스가. 그때 저는 아직 알지 못했지만 제 마음을 둘러싼 벽에 작은 균열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세 번째 아침, 저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태양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하늘을 분홍색과 주황색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다시 잠들기보다는 혼자 탐험해보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우리 호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작은 전통 찻집을 발견했어요. 제가 문을 밀어 열자 나무 문이 삐걱거렸어요. 안은 낮은 탁자와 바닥에 깔린 방석이 있는 평화롭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배경에서는 부드러운 음악이 연주되고 있었고 공기는 꽃과 흙 냄새가 났어요. 나이든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어요. 저는 메뉴에서 녹차를 가리켰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아름다운 도자기 컵들과 벽에 걸린 서예 두루마리들을 둘러보았어요. 이곳의 모든 것은 이야기와 목적이 있는 것 같았어요. 여성은 손잡이가 없는 작은 도자기 컵에 담긴 제 차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표면에서 김이 올라오면서 풀 향기와 깨끗한 향기를 전했어요. 한 모금 마시고 음미해보세요. 그녀는 놀라울 정도로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차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도구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시기 전에 흙냄새를 들이마셨어요. 차는 쓰면서도 동시에 부드러웠어요. 집에서 마시던 핫초콜릿처럼 달지는 않았지만 뭔가 솔직한 느낌이 있었어요. 그 평화로운 공간에 앉아 있으니 번개처럼 한 생각이 저를 쳤어요. 한국의 모든 것에 마음을 닫아버린 건 저였어요. 김치, 음식, 문화. 새로운 경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차단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에 적었어요. 음식과 차는 사람들 사이의 다리예요. 제가 제 벽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저는 결코 새로운 것을 얻지 못할 거예요. 저는 제가 쓴 것을 응시했어요.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현명하게 들리기 시작했을까요? 다음 날에는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어요. 선생님들이 호텔 로비에 우리를 모아 발표하셨어요. 오늘은 시장 쇼핑 챌린지예요. 각 팀은 내일 요리 대회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구입할 만원을 받게 될 거예요. 저는 올리비아, 리암, 그리고 이든과 한 팀이 되었어요. 올리비아는 우리 학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학생이었어요. 자신감 넘치고 항상 완벽하게 차려입었죠. 리암은 우리 반 회장으로 타고난 애 리더였어요. 그리고 이든은 재빠른 농담으로 누구든지 웃게 만들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저 평범한 엘리자베스였어요. 제가 무엇을 기여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서 제 팀원들은 즉시 주도권을 잡았어요. 올리비아는 판매자들과 삼겹살 가격을 흥정했고 리암은 가장 신선한 채소를 찾았으며 이든은 노인 여성을 매력으로 설득해 무료로 추가 파를 얻어냈어요. 그들은 쇼핑백을 빠르게 채웠고 저는 그저 뒤에서 따라갔어요. 제가 어디에 맞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로요. 엘리자베스, 다음에 무엇을 살까? 리암이 저에게 돌아서며 물었어요. 저는 헤드라이트를 본 사슴처럼 얼어붙었어요. 특별히 필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신발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올리비아가 찡그렸어요. 우리는 팀이어야 해. 모두가 참여해야 해. 저는 부끄러움에 뺨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왜 저는 아직도 숨고 있는 걸까요? 제 자신에게 더 열린 사람이 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나요? 우리가 시장을 걷는 동안 무언가가 제 눈에 띄었어요. 다양한 종류의 김치가 무지개 색으로 빛나는 화려한 진열대, 배추김치, 무김치, 그리고 흰 물김치였어요. 제가 스스로를 설득하기 전에 저는 다가갔어요. 저 실례합니다. 저는 카운터 뒤에 있는 여성에게 긴장하며 말했어요. 어떤 종류의 김치가 초보자에게 좋을까요? 여성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이거 한번 먹어봐요. 그녀는 이쑤시개에 꽂힌 아삭한 무김치 조각을 건네며 말했어요. 깍두기 너무 맵지 않고 아주 좋아요. 제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제 입에 넣었어요. 제가 씹는 순간 풍미의 폭발로 제 눈이 커졌어요. 아삭하고 맵고 시큼하면서도 어떻게든 상쾌한 느낌이 동시에 들었어요.
열기가 제 입안으로 퍼졌지만 그것은 단지 매운맛에서 오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계속 틀렸다는 깨달음에서 온 것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여성이 제 얼굴을 자세히 관찰하며 물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랬어요. 어떻게 이렇게 단순한 것이 이렇게 복잡한 맛을 낼 수 있을까요? 우리 이거 좀 살게요. 저는 제 팀원들에게 외쳤어요. 이거 우리 볶음밥에 완벽할 거예요. 그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제가 처음으로 열정을 보인 순간이었어요. 호텔 교육 주방에 있는 우리 요리 공간으로 돌아와서 저는 김치볶음밥을 만들겠다고 자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매운 김치를 밥과 채소와 섞고 박 셰프가 우리에게 보여준 대로 참기름을 조금 넣었어요. 올리비아가 맛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좀 싱거워. 소금을 더 넣어 그녀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제 새로 생긴 자신감이 무너졌어요. 그녀는 제가 만든 것을 싫어해요? 제가 정말 그렇게 쓸모없을까요? 저는 눈물을 참으며 생각했어요. 저는 공기가 필요하다는 변명을 중얼거리고 밖으로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혼자 서 있을 때 기억들이 제 마음에 번쩍였어요. 호떡 할머니의 미소, 찻집의 평화로운 분위기, 박 셰프의 격려. 저는 갑자기 실수를 하는 것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어요. 관심을 가지고 만들고 열린 마음으로 나눈 음식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었어요. 저는 시원한 저녁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내일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전체 일정이었고 저는 그날을 의미 있게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배에 나비가 날아다니는 느낌으로 깼어요. 오늘은 우리의 요리 대회였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재해석하기. 또한 집으로 비행기를 타기 전 마지막 날이기도 했어요. 저는 증명해야 할 것이 많았어요. 특히 제 자신에게요. 저는 아침 식사 시간에 제 팀원들을 찾았어요. 그들은 모여서 우리의 요리 계획에 대해 속삭이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는 것을 보고 그들은 말을 멈췄어요. 저기 얘들아?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어제 일에 대해서. 제가 너무 조용하다가 달아나서 미안해요. 오늘은 더 많이 도울게요.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보였지만 그때 올리비아가 미소 지었어요. 진짜 미소였어요. 그녀의 평소 차가운 비웃음이 아니라요. 괜찮아, 그녀가 말했어요. 내 김치볶음밥은 사실 꽤 좋았어. 그냥 소금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뿐이야. 응, 우리는 팀에 네가 필요해. 이든이 저에게 의자를 빼주며 덧붙였어요. 뭔가 따뜻한 것이 제 가슴속으로 퍼졌어요. 포함되는 느낌이 좋았어요. 우리 계획 세션 동안 저는 목소리를 높임으로써 모두를 놀라게 했어요. 저 자신도 포함해서요. 김치볶음밥을 특별하게 만들기 위해 위에 반숙 계란을 올리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그리고 다채로운 채소들을 무지개 패턴으로 배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리암의 눈이 커졌어요. 그거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야, 엘리자베스. 심사위원들이 시각적 표현을 좋아할 거야. 다음 2시간 동안 우리는 진짜 팀처럼 함께 일했어요. 저는 더 이상 배경에 숨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채소를 썰고 고기를 양념하고 모든 것을 맛보는 것을 도왔어요. 무언가가 잘 안 되면 우리는 함께 고쳤어요. 이든이 실수로 국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을 때 저는 카터 선생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트릭인 설탕을 조금 넣어 균형을 맞추는 방법을 보여줬어요. 발표 시간이 되었을 때 우리 요리는 아름다워 보였어요. 황금색 계란 노른자가 밥 위로 완벽하게 흘러내렸고 채소들은 접시 주위에 무지개 원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추가한 구운 삼겹살과 김치 전체는 고급 레스토랑에 있을 법한 모습이었어요. 카터 선생님이 다른 심사위원들과 함께 오셨어요. 누가 팀의 요리를 발표할 건가요? 그녀가 물었어요. 누구든 말하기 전에 저는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할게요. 카터 선생님의 얼굴에서 놀라움을 봤지만 자부심도 보였어요. 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모두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저는 깊은 숨을 쉬고 시작했어요. 저희는 요리를 통해 조화와 따뜻함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저는 말했고 제 목소리는 각 단어와 함께 더 강해졌어요. 김밥에서 다양한 재료들이 함께 모이고 다양한 개성들이 모여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저희는 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을 담았어요. 함께 무언가를 창조하는 가치요. 저는 우리 요리의 각 요소를 설명하며 우리가 배운 맛과 기술들을 묘사했어요. 제가 마쳤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런 다음 심사위원들이 박수를 터뜨렸어요. 놀라운 맛의 균형, 한 명이 말했어요. 아름다운 플레이팅, 다른 한 명이 말했어요.
카터 선생님은 그저 저에게 미소 지으셨어요. 마치 제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계속 알고 계셨던 것처럼요. 우리 팀이 1등을 했다고 발표했을 때 우리는 모두 뛰어올라 서로를 껴안았어요. 저는 미소 짓는 것을 멈출 수 없었어요. 일주일 후 캐나다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똑같아 보였지만 저는 달라져 있었어요. 요리 수업에서 저는 손을 들었어요. 전에는 결코 하지 않던 일이에요. 그리고 물었어요. 카터 선생님, 제가 한국에서 배운 전통 차와 김밥 만드는 법을 모두에게 보여드려도 될까요? 그럼 좋지, 엘리자베스.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하셨어요. 집에서는 저는 매주 일요일 부모님과 함께 캐나다식 비빔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함께 채소를 썰면서 저는 제 여행 이야기와 제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 학교가 요리 대회를 발표했을 때 저는 김치 푸틴으로 참가했어요. 캐나다의 감자튀김과 치즈커드를 한국의 김치와 결합한 요리였어요. 심사위원들은 제 창의적인 퓨전에 감명을 받았고 저는 2등을 했어요. 어느 저녁 제가 한국 사진들을 보고 있을 때 엄마가 물으셨어요. 여행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해? 저는 잠시 생각해봤어요. 저는 한국의 그들의 음식에 대해 배울 거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저 자신에 대해 배웠어요. 음식은 단지 재료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야기, 연결, 그리고 사람들 사이의 다리예요. 그날 밤 일기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세상을 밖으로 차단하기 위해 쌓은 벽은 우리를 안에 가두기도 해요. 가장 강력한 것은 매운 김치나 달콤한 호떡이 아니라 낯선 것에 첫 입을 먹어볼 용기예요. 때로는 그 한 입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 엘리자베스 모건에게는 정확히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한 입이 제 여정을 시작했어요. 편견에서 열정으로, 두려움에서 우정으로, 닫힌 문에서 끝없는 가능성의 세계로요. 이제 거울을 볼 때 저는 다른 소녀가 저를 바라보는 것을 봐요. 그녀는 더 용감해요. 그녀는 더 친절해요. 그녀는 다음에 무엇이 오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아요. 세상은 제가 맛보기에 충분히 용감하다면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맛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